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아침에 뭔가를 정리하기도 편하고 좋네요. 근데 또 뭔가 좀 허전합니다. 미국의 뭔가 변동성이나 화려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고 순수하게 우리나라 시장만을 가지고 전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편하기도 하지만 뭔가 좀 허전한 그런 아침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월요일부터 지난 주말부터 이제 새로운 넥스트를 찾자 이게 이제 제 가장 큰 머릿속의 주제죠. 그동안에 이제 연초에 한 2주 정도 뭔가를 올라와서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뭔가를 잡았는데 또 어제는 은행주가 또 시장에 확 돌아서 올라오는 거죠. 아, 우리가 평생 한 펀드 매니저 하면서 평생 10년 동안에 사보지 않았던 은행주가 돌아서 올라오는데 저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니, 저 PBR 종목들의 반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크게 저 PBR 종목의 큰 업종은 두 가지죠. 은행하고 건설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과연 사야 되는 것인가. 이제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 우리의 과거 트라우마로 봐서 은행을 샀을 때의 그 늪속에 빠진 것들, 배당을 저렇게 많이 주고도 또 반등해서 올라오는 것들,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추격하고 쫓아가야 되느냐, 머리가 복잡한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일단 은행주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뭐 더 올라간 한이 있더라도 은행주는 아닌 것 같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쟤들 뭐, PF 문제가 하나 터진다든가 뭔가 터지면 다시 우르르 무너질 그런 사상 무각과 같은 것들인데 은행주에 대한 생각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주까지도 쫓아갈 생각은 없다. 그렇다면 그 다음 넥스트는 뭐냐? AI 다 이제 거의 다 한번 올라와서 1차 상승을 마친 로봇도 이제 거의 올라와서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이고 어제는 또 다시 살짝 조정을 받았던 컨텐츠 그렇죠 웹툰 같은 애들이 또 다시 올라오는 모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머릿속이 복잡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넥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안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시각을 기존에 사서 가지고 있던 종목들에 너무 많이 늪속에 막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또 새롭게 빠른 순환매로 돌아오는 이 장 속에서 다음을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투자했던 종목들은 이번 주에 좀 올라오면 이익을 실현하면서 또 새로운 넥스트를 찾는데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빠른 순환매 대응이 필요하다. 네, 기존의 꺼지불들이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순환매를 어느 정도 어느 섹터를 딱 정해주고 그 섹터가 이제 계속 순환매로 쉬었다 들어가고 그러한 양태에 돌아오는 것들을 잘 어떤 룰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룰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봐서는 오늘, 내일, 모레 이제 단기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보면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죠. 다 설 자금에 대한 생각. 이거 팔아서 이제 뭐 조그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월급도 줘야 되고 또 가족들 뭐 선물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식이 그동안 1월에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그 사이를 외국인들이 매수로 지금 받아가는 그런 양태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치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지속적으로 매수, 달러 약세, 원화 약 강세 이런 것들 트렌드 속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에 들어온다면 이 개인들만 또 물량을 털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죠. 네. 설 연휴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테마가 무엇인가? 뭐 어렵죠. 다들 잡기 힘들죠.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넥스트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왜 그리고 연속성 컨티뉴어티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추적하고 고민하고 거래량 보고 실적 보고 미국 똑같은 피어 그룹의 미국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종목들 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론하는 끊임없는 열공의 그 세계인 거죠. 이게 없으면 주식하기 참 힘듭니다. 이번 주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이익을 실현하는 주다. 네, 이익을 좀 실현하고 그다음 춘절 이후에 나타날 설도 아니죠. 중국이 훨씬 중요하니까 춘절 이후에 나타날 그 새로운 무엇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중국을 보니까 뭐 디리추인 같은 것도 장외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알리바바 이런 그런
뭐랄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IT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네카오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 올라오는 모습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들이 2만 달러를 치고 올라오면서 가장 금리 하락과 연준 피봇 가능성의 수혜를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시장에서 나타나는 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시각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뷰. 최근 시장의 온기는 다음 세 가지 중 여러 가지 변수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주가 지수를 결정하는 이익, 프로핏, 금리,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다음 크레딧 가운데 금리와 크레딧이 플러스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익은 별로 좋지 않는데 금리가 하락을 하고 시장의 크레딧 상황이, 신용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주요 국가들은 작년 하반기 크레딧 위험을 상당 부분 완화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만 해도 PF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질 것처럼 난리를 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일단 해결은 아니고 봉합해 왔는데 어떻게 또 전개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닥터 둠들은 뭐 여러 가지로 시장을 불안하게 봤던 사람들은 이게 터질 것이다. 이 부동산 폭탄, 개인들의 소비, 금리 인상으로 해서 소비 감축, 이런 것들이 시장의 폭탄처럼 돌아올 것이다라고 겁을 줬지만, 시장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와이즈하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미리 대비하고 정부 차원에서 과거에 다 이 정도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돈 풀어주고,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처럼 시장이 이야기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때문에 기본 주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탕을 깔아주는 거죠. 금융시장은 본질적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걸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작금의 상황은 위험 관리가 어느 정도 되면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봐야 할 듯. 최근 매크로에 흥미롭게 생각되는 건 작년에 약한 거리로 지목됐던 유럽과 중국이 다시 호재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유럽과 중국이 작년 시장의 하락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유럽과 중국이 시장의 호재로 이들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거죠. 유럽은 전쟁과 에너지난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중국은 절대 방역과 부동산 침체가 혹독한 성장률 둔화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았으나 생각보다 강하게 시장에서 반등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고민했던 금리가, 높은 금리가 내려오고 크레딧이 안정이 되고, 여기에 작년에 골칫거리했던 유럽과 중국이 새롭게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시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연초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모두 낮아질 대로 낮아진 눈높이와 실제 펀드멘털 부진을 겪으며 아래로부터의 반등과 부양 기대가 피어난 결과로 보여진다. 작년 4분기와 올해 들어 보름간의 YTD 간의 유럽, 홍콩 주가지수 퍼포먼스가 글로벌 수위 그룹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앞으로 살아나는 두 가지 매크로 팩터를 상대평가해가며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쁜 펀드멘탈과 약달러, 이 두 가지이다. 근본은 펀드멘탈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하반기까지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전통적으로 달러 약세는 금과 구리, 이머징 시장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준선진국 국가들이 매우 유리한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아주 친한 우리 KB증권의 두 후배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금 강세를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 이야기를 같이 해봤는데, 결국 달러 약세가 금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원자재 중국이 올라오면서 다시 구리라든지 닥터 구리가 다시 시장에서 올라오면서 예상치 않게 이제 원자재 가격 중에서 일부가 올라오는 거예요. 철강석 같은 것도 올라오고, 또 이머징 시장이,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이머징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는 이 세 가지가 지금 수혜 업종으로 떠오르는데,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향후에 중국이 좋아지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다음에 이머징 시장이 좋아진다면 돈은 지금 지속적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 배경에 달러 약세 이러한 것들이 섞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그 트렌드는 보통 한 번 트렌드가 장착되면 3개월 1분기는 되는 거죠. 그래서 올 1분기까지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이 상승 장세를 누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항상 5월 지나면 시장이 이제 빠지죠. 네. 5월까지는 연초에서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다음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생각보다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실현 차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5월 이후에는 다시 하락하는 특성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올 봄까지는 주식 시장에서 떠나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꽉 붙들고 시장에서 전투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매우 고무적이다. 글로벌 주요 장기 국채 금리가 동방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죠. 독일도 하락을 하고 있고 다 영국, 독일 다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와 홍콩 등 중화권 증시가 연초에 강한 랠리를 상승합니다. 유로스톡 50 지수도 올라가 있고 항생 지수도 올라가 있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작년에 골칫거리였던 두 가지 축이 주식시장이 반등해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도 격가지로 쫓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나라 상승률도 글로벌 시장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산인 유럽과 중국이 동방상승하는 이유는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물가 리스크가 완화가 됐다. 유로존이나 중국의 경기 사이클의 극적인 반전이 지금 마련이 되면서 상승 트렌드로 돌아서는데 그 뒷배경에는 물가 리스크 완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유럽은 천연가스 급락이 유럽 금융시장과 경기에 게임 체인저로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워낙 많이들 천연가스가 하락하는 거. 천연가스 측이 역측이니까 반대로 뒤집어 봐야 되는 거죠.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1월 독일 천연가스 제휴 수준은 지난해 1월 수준의 약 3배 수준이다. 향후 재고 확충을 위한 천연가스 수요가 예전 연도보다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7년에서 21년 평균 재고보다도 재고 수준이 훨씬 올라가 있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자동차 판매는 이미 반등 중이며 소비 심리도 개선 중에 있다. 유럽 자동차 판매가 치고 올라오죠. 유로존 소비 심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V자 반등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다. 실질 GDP, 이 회생막대가 실질 GDP이고 블룸버그 컨센서스보다 올라갔고 중국 과학원이 예측하는 것은 더 높죠. 2023년에 실질 GDP가 1분기에는 뭐 중국 과학원은 4.2, 2분기에는 9.3까지도 예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 내부에서 그 다음에 3분기는 5.5, 4분기는 5.4 이렇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높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떡고물이 한국과 대만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이런 면에서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러한 종목들도 한 번은 시장에 돌아올 확률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원자재 시장도 반등 기운이 나타난 예상 바뀌죠. 경기 침체보다는 반등에 기대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우리 가격, 금 가격, 달러는 반대로 약세로 돌아서죠. 미국과 독일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통과한 이후에 동반 둔화가 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유로, 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 다 꺾여서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일본은행의 긴축 전환 속도죠. 곧 있으면 BOJ가 회의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시장이 나설지 굉장히 중요한데 글로벌 시장의 잠재적 불안 요인은 일본의 긴축 전환 속도이다. 그렇죠? 일본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10년짜리 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엔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향후 투자 전략에서 첫째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로봇 AI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부터는 좀 줄여야 할 것 같다. 그동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줄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 그리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향후 DDR5 수혜주인 PCB 기판 같은 거
시클리컬 섹터로 중국발 수혜가 전망되는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것들 본격적으로 춘절 이후에 이제 따스한 봄날이 오는데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여행도 많이 가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여행, 항공, 호텔, 면세점들이 돌아올 확률. 네. 그동안 화려하게 올랐다가 다시 소폭 조정석으로 들어가는 엔터. 어제 또 콘텐츠들이 다시 돌아오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치 않은가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것 말고 우리를 흥분시킬 로봇이라든지 AI처럼 뭔가 우리를 새롭게 흥분시킬 그 무엇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급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네,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는데 살짝 올라올 때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익을 실현하면서 현금을 챙겨서 춘절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테마를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전략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자기가 가진 종목이나 섹터에 푹 빠지면 새로운 것들을 보기 좀 힘든다는 사실하고 좀 뭐랄까 좀 가볍게 몸을 가볍게 해서 가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높게 오르는 그러한 대박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